생각해보면은 말이 되게 어렵게 나와 있죠. 생각해보면 별 얘기는 아닐 수도 있는데 보세요. A라는 집합이 순서상이래요. 그러니까 좌표를 얘기하는 거죠. X, Y를 모을 거예요. 근데 어떤 X, Y를 모을 거냐면 이렇게요. 유리함수죠. 여기 1이고 여기 2고 그 다음에 여기에 X가 2보다 크다가 들어가 있고 이렇게. 뭔 얘기인지를 잘 보시고요. 유리함수 위에 있는 점이란 얘기죠. 근데 B는 X, Y인데 이번엔 어떤 애들을 모을 거냐면 Y는 X-2분의 9를 해서 플러스 1을 해서 이번엔 X가 2보다 작아요. 이렇게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C는 좀 특이하죠. 점을 모을 건데 봐도 뭐예요? 1이죠. X-A의 제곱에 플러스 Y-B의 제곱이 R 제곱 형태이다 라는 거를 기억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했냐면 A랑 C랑 교를 했는데 공집합이 아니고 B랑 C랑 교를 해도 공집합이 아니래요. 이거 무슨 얘기죠? 얘랑 얘랑 만나고 얘도 얘랑 만난다는 얘기죠. 돼요? 그렇게 될 건데 그렇게 되게 하는 A, A랑 B가 존재한대요. 그렇게 됐을 때의 R의 최소값 반지름이 제일 작을 때가 언제냐 라는 얘기죠. 그려볼까요 일단? 얘는 그냥 보기에도 이렇게 그래프가 좀 중요한 녀석이거든요. 자자자. 위에 A를 보면 얘가 이제 정근선이 어디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요게 X는 2. 요게 Y는 2라고 합시다. 우리 정근선은 똑같죠? 여기가 2. 여기도 2. 여기도 2. 여기도 2. 정근선이 똑같아요. 맞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A 같은 경우는 여기를 나타내죠. 만약에 이렇게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요게 A. 왜냐면 이보다 클 테니까. 이쪽에만. 그러니까 여기는 안 그려져요. 여기에 요거는 그려지지 않아요. 없어요. 이렇게 안 그려져요. 괜찮죠? 근데 왜 이제 B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거 작잖아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쪽에 이렇게 그려져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렇게 그려지니까 여기는 그려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게 B. 될까요?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면 C라는 애는 중심이 A, B고 반지름이 아니에요. 이거 만약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어떤 A, B를 하나 잡아서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좀 내려가야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만나죠. 여기도 만나죠. 여기도 가서 만날 거고 이쪽도 가서 만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공집합은 아니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A, B가 존재하면서 반지름이 제일 작은 데가 어디냐라고 한다면 결국엔 여기에요. 요게 Y는 X의 대칭이잖아요. 이렇게 지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Y는 X. 얘의 대칭이면 여기 만나는 점과 여기 만나는 점을 지름으로 하는 이러한 원의 중심이 A, B일 거고 여기가 반지름이겠죠. 지름이겠죠. 이해되세요? 이렇게 만나면 반지름이 제일 짧아요. 좀 더 올라가면 반지름 커지고 이쪽으로 좀 더 내려가도 반지름 커져요.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결국에는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여기를 한번 찾아볼까요? 얘는 Y는 X-2분의 1 플러스 2랑 Y는 X 대신 X가 2보다 큰 쪽에서의 접근. 네. 그래서 요걸 거고 여기 있죠. 넘겨서 X-2의 제곱이 1일 거예요. 따라서 X는 3이죠.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3,3일 거고 이렇게. 왜요? 여기는요? 얘는 Y는 누구랑? X-2분의 9 더하기 2랑 Y는 X의 9점일 거란 말이에요.
대신 x가 2보다 작을 거고요. 그러면 x-2분의 9 더하기 2가 x가 될 테니까 넘기고 곱하면 x-2의 제곱이 9가 되죠. x가 2보다 작으니까 x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렇게 계산을 한다면 이 길이는 4 루트 2겠죠. 그래서 이 R이 이런 상황에서 이 R이 4 루트 2니까 반지름은 이게 결정된다. 이때가 제일 짧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이 떠올라야 돼요. 특히 이제 집합으로 나타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야 되고 그때 언제가 반지름이 가장 작은지를 결정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잘 확인하시고 12번 볼게요. 이 집합이 뭘 의미하는지를 잘 알아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문제 못 풀어요. 선생님 저번에 얘기했어요. 집합을 배우고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웬만하면 좀 집합적으로 표현이 돼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집합 이해를 못하면 어려워요. 자, 12번은 케바케.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어떤 상황이 겹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6개의 좌석에 있는 일자형 책상에 승도를 포함한 남학생 3명, 남자 1, 남자 2, 그 다음에 승도 이렇게 있고요. 여자애들은 미나를 포함한 여학생 3명, 여자 1, 여자 2, 미나 이렇게 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3명이 있는데 자 6명이 못 참석해서 자리에 앉을 때 이렇게 식탁이 책상이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앉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냐면 승도는 두 학생 사이에 이웃해서 앉아야 되고 미나는 두 남학생 사이에 이웃하게 앉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제 나눠야 되는 정수가 두 가지가 있죠. 이 문제를 잘 기억해 놓으세요. 이게 다른 문제 변형으로도 잘 나오니까. 1번 첫 번째 이렇게요. 남자 미나 그 다음에 승도 여자 그래서 이렇게 한목동이 되는 거죠. 그렇다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미나랑 승도랑 이웃하는 거죠. 또는 반대 이렇게 여자 승도 미나 남자 한다면 곱하기 2하면 되겠죠? 반대 방향이니까 이렇게 되는 상황. 그러니까 첫 번째 경우는 뭐예요? 미나랑 승도랑 이웃하는 경우. 네. 이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 여기다가 남자의 한 명을 넣어야 돼요. 2명 중에 한 명을. 2명 중에 한 명을 P로 해도 되고 C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도 2명 중에 한 명을 넣어야겠죠. 곱하세요. 이렇게. 그럼 여기 이제 배치가 된 거죠. 요거또는 요거니까 나중에 곱하기 2하면 여기서 돼요.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얘네 말고 남자애가 하나 더 있고 여자애가 하나 더 남죠. 그럼 요 모둠이랑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니까 얘네들이 자리 바꾸는 걸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이 경우수가 몇 가지라고요? 네, 2가지라고요. 얘 때문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방법,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방법. 이해되셨나요? 우선은 남자애 넣고 여자애 넣고 자리 바꾼 것까지. 두 번째. 이번에는 미나랑 승도랑 이웃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한 모둠에는 남자, 미나, 남자, 승도가 아닌 남자 이렇게 들어가고요. 한 모둠은 여자, 승도, 여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미나랑 승도랑 이웃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케이스가? 일단 여기 남자 애들 2명 집어넣어야 되는 게 2패.
여자애들 둘이 집어넣어야 되는 것도 2패 했어요. 그 다음에 뭘 해요? 얘네 둘이 자리 바꾸는 거 2패 이렇게 하시면 끝. 그러면 아마 4 6 8 48 하고 여기는 8가지 해서 합치면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헷갈릴 거예요. 근데 이게 다른 문제에서 또 나오거든요. 다른 형태로 뭐 앉는 거 말고 배열하는 경우에서도 둘을 붙일 거냐 안 붙일 거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 패턴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잘 나와요. 다른 건 없어요? 질문? 괜찮습니다. 그러면 오전 노트 하시고요. 다이스토리 질문 있나요? 선생님이 더 풀어오라 했는데 질문 있으면 지금 하세요. 다이스토리랑 고쟁이 저번 시간에 말고 못 푼 것들 다시 풀었으면 질문하셔도 됩니다. 번호를 불러주세요. 고쟁이? 네. 469번. 어? 465번이라고? 69번. 69번. 사백팔십육 번. 486번. 더 없어요? 일단 이거 풀고요. 이따가 또 생기면 얘기해 주세요. 자, 469번부터 볼까요? 자, 469번 이거였죠. 뭐 진도에 안 맞게 밀렸던 거 다시 물어봐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고요. 잠깐 선생님이 그릴 테니까 안 푼 사람들은 풀어보세요. 자, 지금 여기가 공사 중이고요. 여기도 공사 중이고요. 그러면 지우세요. 일로 못 다녀요. 일로 못 다닙니다. 여기도 일로 못 다녀요. 지우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 A에서 B로 가야겠죠. 이렇게 됐을 때 최단 거리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해보죠. 1, 1, 2, 1, 3, 1, 3, 6 여기까지 똑같죠. 그런 다음에 여기도 1이고 여기 4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합쳐서 여기 10이고 여기도 마찬가지 1, 4, 여기 10 그 다음에 여기 1, 5, 15죠. 여기서 여기로 가는 게 다이렉트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도 15예요. 이렇게. 이게 중요하죠. 여기서도 일로 가는 게 다이렉트 10밖에 없어요. 1이죠? 1이에요? 1이에요? 그죠? 11일 거. 여기로 올라가는 것도 만나는 데가 없으니까 21 이렇게 될 거고 만나서 25 그러면 다시 이런 데를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데.
여기서 여긴 만나요. 이렇게 만나요. 근데 여기는 그냥 다이렉트 지나가잖아요. 여기도요? 여기서 만나는 데가 없으니까 다이렉트 지나가. 여기도 다이렉트 이렇게 지나가죠. 네, 이런 데 조심하셔야 돼요. 됐나요? 이상하면 얘기하시고 486번. 자, 보세요. 집합이,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 중에서 서로 다른 부분 집합 중에 서로 다른 두 집합을 선택할 때, 자, 부분 집합 몇 개? 부분 집합 2에 6개. 64개. 되죠? 근데 질문이 뭐냐면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선택하는 방법이에요. 전에도 우리가 이 비슷한 문제를 풀었는데 완전 노가다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상황이에요. A랑 B가 이렇게 된 상황인데 만약에 A가 더 B가 더 크다고 할까요? 이렇게 된 상황인 거죠. 이렇게 이 얘기인 거잖아요. 다시 하나의 집합이 다른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되도록 선택하는 방법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해야 돼요. 원래는 1번 N, B가 공집합이에요. 그럼 A도 공집합인 경우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 가지 하나하나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N, B가 원소가 하나예요. 그럼 이게 몇 가지예요? 6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죠. 집합이 하나니까 원소가. 맞아요? 근데 그때 A는 몇 개예요? 얘가 원소가 하나니까 얘의 부분 집합이려면 2의 1제곱개. 그래서 여기 되죠. 6 곱하기 2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써요. 여기는 6개 중에 하나도 안 가져왔다. 그 중에 뭐야?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한 가지. 그 다음 여기는요. 2의 0가지라고 하는 거죠. 부분 집합계수. 6개 중에 하나를 가져왔어. 2의 1제곱, 1제곱 이렇게. 해볼까 또? 세 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2개예요.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가져와야겠죠? 그 상황에서 얘의 부분 집합이면 2의 제곱개. 근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6C 곱하기 2의 제곱 이렇게. 이거 다 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적어봤어. 4. B의 원소의 개수가 3개네. 여기 6개 중에 3개를 가져와서 부분 집합의 개수를 만들고 그때는 2가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역시 6C 3 곱하기 2의 세제곱 이렇게 될 거고. 되고 계시죠? 선생님이 이게 무슨 얘기냐면 5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4개야. 6개 중에 4개를 가져오는 방법을 생각하고 A는 그거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6C 4에 곱하기 2의 4제곱. 패턴이 생겨버리잖아요. 이렇게. 6번째. 이제 더 남았어요. 자, 여기다 5개야. 그럼 6개 중에 5개를 선택할 거고 뭐야? 5개. 그러니까 6CO 곱하기 2의 5개. 이렇게 될 거고요. 마지막 7번째. B의 원소의 개수가 6개야. 그럼 6개 중에 6개 다 가져오죠. 본인이죠. 전체 집합. 근데 그 경우에 A는 그거의 부분 집합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우. 그리고 계산하기 어렵죠. 나중에 이항정리 배우면 이거 싹 다 더하면 뭐가 되는지는 나오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이렇게 풀지 말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겠냐면 이렇게 보세요. 전체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B를 만드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A를 만드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영역을 표시해. 이쪽 영역은 기억. 여기 니은, 여기 디귿이라고 하면 원소 1, 2, 3, 4, 5, 6 얘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 기억 갈래, 니은 갈래, 디귿 갈래? 얘가 선택할 수 있는 몇 가지예요? 3가지. 야, 2도 3가지. 3도 3가지. 4도 3가지.
5도 3가지, 6도 3가지 이렇게 결정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3의 어쩌고 돼. 근데 얘네 다 더하면 얘가 3의 어쩌고 돼. 뭐가 문제 빠졌어? 5까지밖에 없어요. 이런 하나를 더했군요. 한 번에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6개면 이렇게 될 거고 5개면 이렇게 되겠죠? 2의 5제곱이니까 32. 그러면 여기를 다 줄이시면 돼요. 여기. 여기 지워야겠다. 여기까지밖에 없고 여기는 싹 다.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3개. 여기 5개 중에 없는 거, 5개 중에 하나, 5개 중에 3개. 여기도 마찬가지죠? 5개 중에 3개, 5개 중에 4개, 5개 중에 3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0 하나 지워지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네. 3에 5제곱. 근데 이게 훨씬 쉽죠? 이거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아요. 질문. 만약에 여기에서 이주법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여기서 푸세요. 어떻게? 여기가 5C 제로 하고 여기는 안 되죠. 왜냐면 1 빼기 1일 거거든요. 여기 하나를 빼야 돼요. 부분집합이니까 본인이 되는 건 빼야 될 거 아니에요. 공집합이랑 공집합이랑 같으니까 하나는 뺄 거고요. 여기도요. 5C1하고 여기 두 개에서 하나 빼면 돼요. 본인이 같아지는 거. 지부분집합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도 5C2하고 2의 제곱 빼기 1. 여기도 5C3하고 2의 세제곱 빼기 1. 여기도 5C4하고 2의 4제곱 빼기 1. 5C5하고 2의 4제곱 빼기 1.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랑 B랑 같은 것만 빼면 돼요. A랑 B랑 같은 건 어떻게 돼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이 되죠. 3의 5제곱에서 2의 5제곱 빼는 거죠. 여기랑 여기만 선택하게 하는 거니까. 이해되셨어요? 반대의 경우. 이게 뭐야? A랑 B랑 같은 경우 이 경우를 빼면 됩니다. A랑 B랑 다를 때 문제. 바뀌어서 나와요? 기억을 해주세요.